네, 현재 시 8시 32분 지나갑니다. 와, 어제 시장 한마디로 이마롤. 저는 이거 사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제가 사장님께 여쭤봤잖아요. 네. 그래요. 저 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토론방이나 채팅창에 보면 자주 나오는 용어죠. 네. 이걸 말아 올리다니. 저는 이대로 말아 올리다니인 줄 알았어요. 이대로? 네. 네. 이걸 말아 올리다니. 또 우리 또 장현재 캐스터가 그랬잖아요. 개미 군단, 진군한다. 이래 됐는데 이게 묘합니다. 금년 들어서만 보면은 한번 어제까지 살펴보니까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이 7조 7천억 샀고요. 네. 우리 개인들이 한 6조 8,500억이니까 거의 7조 가까이 팔고 기관도 팔고 그러니까 사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이 주도했던 매수죠. 네, 그렇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이 보니까 오로지 개인만 사는 4조 네. 9,500이니까 거의 5조. 그런데 기관이 한 3조 3천억. 외국인 팔고 거기다 기타 법인도 1조 3천억 넘으니까 아마 대부분 기타 법인 중에는 우리 회사 주식이 많이 올랐네 싶어서 파는 데도 있겠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보면은 외국인들도 황당할 거예요. 7조나 샀는데 예. 수익률에서 개인들한테 뒤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시장 자체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또 이게 단기 고점이 어딜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경계를 좀 해볼 수도 있을 아주 것 같아요. 고민하면서 지금 투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 신중한 낙관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와 또 시장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일단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리뷰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3대 지수가 강보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한 0.3 그 전후 퍼센트 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은 실적전 들어가면서 약간 관망세가 짙었고요. 그리고 강보합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은행주들 실적 되게 좀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니까 은행주 중에서 실적을 발표한 뭐 찰스 슈왑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뉴욕 지방은행이라고 하는데요. M&T 뱅크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기업들은 좀 주가가 각각 3.9, 뭐 7.7 정도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 반면에 좀 떨어진 기업들도 있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런 기업들은 보니까 예상치보다 실적이 밑돌았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여튼 주가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예상치보다 상회했던 기업들은 좀 주가가 좋게 반응을 했고요. 반면에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은 또 주가가 안 좋게 반응하는 모습이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에 이번 주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개별 그 기업들 실적 같은 것도 한 번씩 잘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좀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그리고 니콜라 뭐 이런 기업들 대체로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은 좀 강세를 보였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0.01의 강보합 마무리되었는데 일단 뭐 어제 좀 눈에 띄었던 종목들이 바로 이제 알파벳 그리고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삼성 쪽에서 그 구글 이제 검색 엔진을 좀 교체한다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연초에 나왔었던 챗 GPT 이제 그 이후에 뭔가 좀 바뀌는 이제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에 따라서 우려가 나온 쪽은 주가가 좀 빠졌고요. 반면에 기대치가 있는 MS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전반적으로 뭐 실적이 지금 좀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경기 지표도 지금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 달도 그렇고 6월 달도 그렇고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지금 저도 어젠가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네. 그 0.25%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한 번 정도 올해 더 올린다 했을 때는 하반기 네. 정도 좀 올리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일단 5월 달에 한 번 더 올린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연말까지는 동결하는 흐름이 시장 전반적인 어떤 지배를 하고 있는 어떤 예상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튼 5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 정도 한 번 더 올리는 쪽에 여러분들도 조금 관심을 두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는 그렇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처럼 뭔가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크게 뭐 시장은 두려워하거나 또 우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지나가는 어떤 이벤트 정도로만 일단은 체크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는 이제 금리 얘기로 그냥 1년을 한 해를 다 보냈다시피 했는데
이제 거의 올린다 하더라도 거의 다 왔다는 느낌이 강한가 봐요. 맞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맞기 전에 더 무섭다고. 네. 네, 뭔가 예, 엄청 예. 매를 많이 맞을 것 같으니까 예. 무서워서 쉽게 말하면 우려감이 좀 심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 대 맞아도 그냥 한 대 맞았나 싶다. 이 정도. 거기서 이제 끝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추 이제 뭔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요인들, 그러니까 증시에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 터널을 우리가 좀 지나온 건데 빛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뭔가 갈 길은 좀 남아 있어요. 네, 근데 네. 시장은 좀 더 뭔가 많이 왔다 뭐 이런 것들에 좀 기대감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증시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좀 둔감해지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의 어떤 분위기 특히 우리나라만 볼 경우에는 작년하고 확연하게 지금 분위기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뭐 이재모 대표께서도 다소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시장을 쫓아오셨는데 일단 지수는 잘 올라왔고 네. 특히 코스닥은 굉장히 뭐 독보적입니다. 글로벌리 따져도. 맞습니다. 예, 어제부로 이제 거의 뭐 기술적으로는 이제 뭐 거침없는 단계까지도 접어든다고 보는데 국내 증시 흐름도 한번 짚고 갈까요? 일단 제가 지난주였나요? 그 미국의 CPI가 발표된 이후에 네. 제가 만약에 작년이었다고 했을 때 작년에 시장을 봤으면은 적어도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한 2% 정도는 올라서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지수가 그렇게 강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코스피는 지난주 2,580선 여기가 대략 단기적으로 볼 때는 고점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4월 달에 분명히 변동성이 나올 건데 아마 상승으로 좀 더 힘을 받을 거라는 말씀 드렸는데 얼추 지금 4월 중순 넘어가고 있는데 비슷하게는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단기 고점이라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히 좀 약간 지수는 좀 밀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뭐 다음 주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부분의 대기업들 실적이 나와요. 그러면은 IR 이제 발표 자리에서 대부분 올해 또 실적 전망치 이런 것들 또 이야기할 거고 향후 전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증권가 중심으로도 연초에 추정했던 실적 대비 좀 약간 떨어뜨리는 실적들 아마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되려 이제 아무래도 이 추정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상 약간 지수 자체가 내려올 수 있는 개별 기업들 주가가 내려오면서 지수가 내려오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볼 때 2,580선이 약간 고점이었고 일부 좀 고점 부분에 있기는 할 거예요. 확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약간 내려오거나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4월달 증시 고점 대략 2,580선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수가 좀 추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시총 뭐 상위 1, 2, 3위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지수를 다 끌어올렸다고 할 정도로 이들 기업들 수급 변동에 의해서 지수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뭔가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상 볼 때는 900선을 넘어서 있는데요. 이거 지금 1000 간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더 몰린다 그러면은 지수 1000도 분명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은 그래도 상당 부분 계속해서 고점 부분에 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단기 고점 부근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체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긴축 후폭풍을 우려한 그런 경계성 매물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제가 방금 2,580선이 고점일 거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일부 좀 주식에 대한 부분들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수익 나신 그러면은. 분들은 좀 현금을 확보하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기적 길게 보면 여튼 뭐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전략을 좀 짜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고점이다 생각이 들면은 내가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얼추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 이제 그런 기업들은 비중을 좀 줄여두는 거죠. 그리고 현금을 또 잘 가지고 있으면은 또 예상치 않게 지수가 밀리거나 개별 기업들이 좀 밀리는 그런 국면에서 다시 매수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오히려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비중을 더 수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고점분에 왔을 때는 서서히 좀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좀 늘려가는 전략도 지금으로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고점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린 거는 사실 매도 의견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제 금년 들어서 이제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수급 주체별로 순매수, 순매도 한번 대충 한번 살펴봤는데 어쨌거나 한마디로 외국인들 지금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개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코스닥 시장 쪽이에요. 특히 이제 아마 2차 전지가 주도가 될 것 같은데 자 외국인들은 반도체 쪽에 집중하는 것 같고 개인들은 아직까지도 2차 전지고 사실 생각해 보면 챗GPT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거의 매일 다루다시피 했던 이슈고 우리 게임주 한참 그거 시장에서 주목을 끌 네네. 때 그때 제 기억납니다. P2E 하면서 맞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돈 번다. 네, 맞습니다. 또 뭐 메타버스 하면서 그 세상이 다 집에 앉아갖고 뭐 하나 끼고 있으면 뭐 밖에 나갈 필요도 없이 다들 그렇지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쑥 들어갔거든요. 맞습니다. 게임에서 돈 벌어서 부자 됐다는 얘기도 안 들리고 메타버스 이제 사거리 들었고 한데 근데 2차 전지는 강해요. 네. 이거는 뭐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챗 GPT보다도 강한 것 같아요. 챗 예. GPT는 제가 그때 이슈가 됐을 때 말씀드렸지만 네. 아마 하반기로 가면 주가는 대부분 다 빠질 거다 말씀드렸고 지금 국내, 대부분 국내 같은 경우에 네네네 국내 같은 뭐 예.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뭐 기술적으로 고도화는 되고 있지만 결국 기업들이 돈을 벌려고 존재하는데 지금 돈을 벌고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기업들 중에서 악재, 특히 뭐 유상증자 이런 공시가 많이 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좀 급격히 빠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수급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빠질 것이다 말씀드렸던 거고 2차 전지는 여전히 시장 전반적으로 주도주의고요. 이거는 네. 뭐 올해 그다음에 내년 제가 볼 때는 좀 길면은 2025년까지 계속 가는 그런 테마하면 테마고 섹터면 섹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들이 돈을 지금 굉장히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증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지금 시총 1위인데요. 이 기업이 사실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은데도 최근에 뭐 CB를 발행한다 이런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는데도 이 돈으로 지금 부족한 겁니다. 아, 돈을 투자를 더 하나 봐요. 그렇죠 조달해가지고 공장을 더 많이 짓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결국 제조 기반이기 때문에 공장을 계속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매출 이익은 계속 느는 거고 결국 기업이 돈을 벌어 들인다는 것들은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시장 가치는 올라가는데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왔느냐 그리고 수급적으로 너무 좀 집중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판단해 봤을 때는 제가 최근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너무 급격히 올라왔다고 계속 강조드렸던 것들이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2차 전지 중에서 보면은 안 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되려 그런 쪽에서는 기회 요인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수급은 분산이 또 된다. 그리고 많이 올라간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면 매도 나온 자금은 다시 또 안 올라간 기업들에게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우리는 좀 미리 좀 집중을 해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표님 설명하시는 동안에 나오는 2차 전지 관련주 화면에 저 기업들이야 진짜 돈도 잘 벌고 기술력도 있고 앞으로도 전망도 짱짱한 회사들인데 가만히 보면 여기 묻어가지고 공장도 없고 뭐 만드는 것도 없고 그런 와중에 막 훌훌 날아가는 들이 많아요. 신기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좀 그런 것들을 경고 말씀드리는데 네. 최근에 또 시장이 이제 변변치 않을 때 그 예상 지수에 잘 보시면은 급등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몇몇 기업들 제가 지난주에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그런 기업들이 대체로 보면은 최근에 2차 전지 사업을 하겠다 또는 뭐 리튬 사업을 하겠다 다양한 쪽으로 신규 사업을 하겠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회사들의 역사를 잘 보면은 그동안에 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새롭게 신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믿을만 한데요. 그동안에 했던 장사도 잘 못했던 기업들이에요. 근데 무언가 또다시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있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회사들 중에 사업보고서를 들어가 봤는데 그 회사에 지금 정관에 들어가 있는 사업 내용이 50개가 넘는 기업이 있어요. 네네. 보니까 바이오부터 해서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반드시 말씀드리니까 그런 정보들은 좀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전화 연결해서 좀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FI 리서치 한용희 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어제 국내 증시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 보시면은 빨간불 켜면서 시작할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미국 증시만 조금 보더라도 뭐 사실 장중 변동성은 조금 조용했습니다. 근데 그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좀 상승세가 일부는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은행주 실적이 조금 예상치를 좀 웃돌아가지고 시장의 온기를 좀 불어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JP모건하고 시티은행 대형은행들 실적이 조금 예상치를 웃돌았다 보니까 만약에 골드만삭스도 좋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온기를 좀 불어넣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 주에 그 큰 굵직굵직한 실적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새벽에 열리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테슬라가 이제 가격 인하를 했을 때 과연 그 실적이 많이 지켜질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주목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대표님 어제 미국 장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좀 이렇게 주목을 끌었는데요. 네네. 예, 전달 마이너스 24.8 여기는 뭐 ISM 제조업 지수 50 기준으로 따지듯이 여기는 0을 기준으로 따지는데 마이너스 24.8에서 시장 예상치는 뭐 마이너스 15 정도로 조금 나아졌을라나 그래도 안 좋은 쪽으로. 근데 이게 플러스 10.8이에요. 지표가 네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며 그러면은 월가의 그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또 뭔 생각으로 예상을 또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일단은 마이너스 직전월에 마이너스 24.6이었는데 이제 네. 플러스로 좀 전환을 했다라는 건데, 예.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플러스되는 제조 활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확장세를 좀 시사를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지표가 긍정적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좀 단일로 보기에는 저는 조금 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기는지 아니어지는지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일적인 면만 보시지 말고 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올 지표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지금 오늘 호가로 봤을 때는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무난하게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받거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그동안에 조금 안 올라왔던 종목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어제 같은 네. 경우도 좀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철강주가 급격하게 좀 상승을 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한번 나왔었죠. 그 포스코랑 현대제철이 그 강판 가격을 좀 인상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리튬이나 2차 전지로 또 엮이면서 그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소외됐던 종목들에서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좀 바닥에서 이제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는 종목들로 좀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섹터나 관심 종목 좀 간단하게 언급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최근에 좀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실적 기대감이 좀 더 높은 엔터주를 좀 보고는 엔터주.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때문에 콘서트가 시작이 됐었죠 작년부터. 근데 그 작년 월드 투어를 많이 아티스트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예. 월드 투어 가격이 코로나 때 이게 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사실 티켓 가격이 뭐 20만 원, 30만 원 하는 거는 좀 기본입니다. 이거는 뭐 동남아 쪽 가면은 조금 더 싸기는 하지만은 뭐 북미나 유럽 쪽 가면은 상당히 좀 비싼 감들이 있는데 엔터사들이 이렇게 북미나 아니면 유럽 쪽에 월드 투어를 한번 할 때는 사실 몇백억에서 뭐 천억까지 땡기는 거는 좀 정말 좀 요즘에는 말이 안 되는데 그거를 이뤄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엔터사들을 한번 주목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출발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현재 0.3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85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3%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 91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6%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65,700원 기록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 예상되죠. SK하이닉스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LG화학 2.4% 강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2만 5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 하락이 예상되네요. 삼성 SDI가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5만 3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포스코홀딩스가 2.7% 강세가 예상됩니다.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거침없는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철강 이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또 2차 전지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호가 흐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오늘 호가에서 추가적으로도 보시게 되면 강세가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보셨죠. 그리고 포스코 엠텍 1.2% 상승 예상되고요. 포스코 스틸리온 역시 오늘 급등 출발 예상됩니다. 포스코 퓨처엠 또 2차 전지 쪽 관련 종목이죠. 어제도 많이 올랐고 어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4%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이어서 지금 후발주자로 포스코 그룹주 쪽으로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오늘 장중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9만 7,500원. 에코프로도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8% 하락 예상됩니다. LNF입니다. 1.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2만 500원. HLB는 1% 하락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지약 0.8% 내림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600원이고요. 카카오게임즈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펄어비스 약보합 예상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개장까지 이제 5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시장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은 2차 전지 다음이 주도주가 어떤 섹터가 될 거냐 뭐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네. 뭐 반도체냐 자동차냐 제약바이오.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2차 전지 열기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에 예. 어제 이제 포스코자만 들어간 기업들이 그렇죠. 다 올라가 최근에 버렸잖아요. 2차 전지 옷을 또 새로 입었잖아요.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지금 그 포스코 그룹주 동반 상승 부분은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올라갈 기업들이 있긴 한데 예. 굳이 뭐 같이 안 올라가도 되는 기업들도 덩달아 같이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좀 수급력이 좀 더 강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수급. 네. 대표적으로 좀 무겁다라고 느꼈던 기업이 어디냐면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아, 이 예. 기업이 지금 이틀 동안 급격히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물론 올라갈 만한 이유는 또 있어요. 지난주에 그 포스코 에너지를 이제 합병을 하면서 뭐 기존에 지금 시총이 대략 한 3조 원대 있는 기업인데 뭐 대략 한 몇 년 뒤에 뭐 시총을 6배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에 종합 상사라고 하는 이제 기업 이미지 때문에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서 우리가 향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규 사업들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부분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 다 더해가지고 우리가 좀 기업 이미지를 바꾼 다음에 기업 가치를 대거 끌어올리겠다 이런 것들 발표를 좀 했습니다. 비전 선포를 한 건데 이것 때문에 좀 주가가 한 2거래일 동안 30% 이상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다른 기업들이 사실 워낙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티가 안 났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그 주가 흐름을 잘 보시면 평상시에 움직임이 거의 없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까지도 지금 한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급이 좀 집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 역시 대장주는 확실히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뭐 네. 철강 관련돼서 좋은 이슈들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제가 볼 때는 리튬 관련된 기업으로 확실하게 좀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장에서 리튬이나 뭐 전구체 다양한 그 배터리와 관련된 밸류체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듯이 포스코홀딩스 역시 그 밑에 여러 기업들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그런 쪽에서 주목을 분명히 받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증권가 중심으로 추정하고 있는 그 목표 주가를 이미 넘어선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제가 볼 때 가격적으로는 부담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더 올라가느냐 떨어지냐는 결국 수급 논리가 될 것 같아요. 뭐 시장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매수와 매도 공방 간의 가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주가 변동이 나올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어제장에 이제 좀 강세를 나타냈던 섹터로서 철강주, 이제 뭐 세아제강, KG스틸, 동국제강도 있습니다만 포스코 쪽에서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뭐 리튬이라든지 2차 전지 쪽 이런 부분도 분명 모멘텀이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예전 포스코 케미칼이죠. 그리고 포스코 ICT가 포스코 DX인데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했잖아요. 이런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다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예. 대표적으로 양극재. 사실 예, 과거에는 예. 음극재를 먼저 했던 회사인데요. 지금은 양극재도 하고 일단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뭐 2차 전지 핵심 그 소재 사업에 제가 볼 땐 메인이에요.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이 회사가 가장 탑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지금 향후 제가
전기차 시장이 몇 년 갈 거기 때문에 대세적 상승을 좀 누리셔라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업들 내가 좀 장기로 보유하겠다 또는 여유 자금 넣어놓은 자금들이다 그러시면은 그냥 계속 보유하는 것도 제가 볼 땐 나쁘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설려온다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은 다시 되반등도 강하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세가 장기적으로 길게 올라가는 기업들이니까 계속 보유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 사업에 최근 더해져서 네. 리튬 사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포스코 리튬 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가 직접적으로 해외에서 광선 개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쪽에서 무언가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려올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그냥 상사, 그냥 유통이라고 보시면 되죠. 유통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석탄 이런 것들 다시 들어오는 사업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전통적인 사업들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자체가 좀 올드하다, 낙후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았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가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좀 새로운 모멘텀이 붙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고 포스코 과거에는 ICT였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인프라 구축 관련 솔루션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전기차 충전 이야기 나올 때마다 사실 시장에서는 대장주로 꼽혔던 기업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주가가 거의 반응이 없었어요. 굉장히 무거웠는데. 이게 전기차 충전 관련. 그렇죠. 예, 옛날에 사실 1등이었고 지금도 사실은 상당 부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주목도는 떨어지고 있었는데 사명도 변경을 하면서 좀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그리고 어제 미국장에서도 그 태양광 관련해서 좋던데 우리도 최근 들어 좋습니다. 맞습니다. 태양광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 아직 올해 주가 많이 안 갔는데 예. 저는 좀 갈 여지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최근에 하나솔루션이 거래가 재개되면서 주가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이건 네. 제가 좀 개장하고 다시 한번 더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4월 18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려했던 은행들의 실적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상치보다는 좀 좋았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자체도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신중한 낙관론 속에서 경계 심리도 조금씩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일단 또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또 오후 들어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 오늘장 일단 호가 흐름 나쁘지 않은데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2% 소폭 올라갑니다. 2,579포인트, 코스닥 강보합권 91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보합권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7% 올라갑니다. 65,800원, 65,900원까지 올라가네요. LG에너지솔루션 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 0.2% 떨어집니다. LG화학이 0.9% 상승 81만 6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 약세입니다. 80만 1천 원이죠. 삼성 SDI가 지금 현재 0.7% 하락 74만 9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3% 떨어집니다. 현대차도 1.7% 하락이네요. 19만 1,5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올라가네요. 1.8% 상승 43만 1,500원. 기아 2%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5% 상승합니다. 29만 5,500원, 사흘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0.8%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약세고요. LNF 0.3% 떨어집니다. HLB도 1.6% 하락 35,550원. 셀트리온작 보합이네요. 91,400원이고요. 카카오게임즈가 0.6% 떨어집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0.9% 상승하네요. 89,100원. 최근에 또 엔터 쪽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죠. 펄어비스가 지금 0.5% 떨어지고요. 오스테미플란트 보합입니다. 포스코 그룹주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5% 강세입니다. 40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홀딩스 1% 상승이고요. 포스코 DX 어제 상한가였죠. 오늘 9% 재차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17,030원. 그리고 포스코 엠텍도 1% 상승이고요. 포스코 스틸리오는 보합이네요.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 지금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 투자자가 1,162억 원 매수 우입니다. 외국인은 241억 원, 기관은 923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업종별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그래도 전기전자에서는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밖에 금융섹터에서도 외국인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비금속 광물 섹터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뒤이어서 철강 금속, 어제장에서도 철강 금속 섹터 강세를 나타냈었죠. 또 보험, 유통, 화학 섹터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712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519억 원, 기관은 15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이 좀 많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달러 환율 또 올라갑니다. 지금 7원 40전 상승한 1,318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이 조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우리가 네. 뭐 증시가 이렇게 잘 가고 있어서 그거 이제 조금 신경은 덜 쓰고 있습니다만 네. 굿모닝 마켓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다시피 2년물 미국의 2년물 수익률이 오늘도 10bp, 어제도 10bp, 네. 2년물짜리 10bp씩 오르는 거는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국내에서도 금리가 좀 오르고 있고 미국은 금리 오르면서 달러가 다시 아주 크리티컬한 레벨에서 이렇게 쌍바닥 비슷하게 만들면서 달러가 강으로 돌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래저래 보니까 우리 환율은 기술적으로는 딱 하나 레벨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레벨이요? 1330원이 열리면은 진짜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30원, 그러니까 달러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 올라가는 경우는 뭔가 조금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시장이 조금 가격 조정을 보여줄 네, 수 그럴 있다. 수도 있는. 예. 근데 아직까지 뭐 거기까지는 좀 여유는 있습니다만 뭐 예. 1320원, 23원, 25원 거기는 또 우리 당국이 또 한번 개입을 나왔던 레벨이니까 또 당국 개입 나왔던 레벨은 한 번에 안 거치고 네. 또 시장하고 또 한번 부딪히기도 하니까 거기서 또 공방을 한번 보시죠. 예. 자, 오늘 보니까 와, 또 뭐 포스코 그룹주 또 올라가고요. 전기차 뭐 충전 관련주들이 올라가요. 뭐 앞서 포스코 DX도 뭐 전기차 충전 관련주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종목 말고도 지금 보니까 대유 플러스, 디스플레이텍, 휴맥스 홀딩스, 모트렉스 이런 종목들이 다 엮여서 또 올라가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사실 그 충전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다고 이제 하는 기업들은요. 예. 그 뭐랄까 진입장벽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뭔가 유망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 이 충전 사업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한다고 하는 기업들이 몇몇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 시장에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뭔가 좀 재편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면 바로 SK그룹이에요. 그래서 네. SK그룹이 이 충전 사업과 관련돼서는 뭔가 지금 많이 사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이제 거기에서 같이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면은 수혜를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단순 테마 정도에서만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크게 뭔가 매력도가 있거나 그런 종목들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부 이제 자동차 부품주도 같이 이제 섹터를 몇 개 가지고 올라가긴 하는데 뭐 네. 모트렉스 같은 기업들은 사실은 뭐 자동차 부품 특히 뭐 최근에 실적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유망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주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입니다. 또 매주 기업 탐방 다녀오시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나요? 제가 오늘 지금 소개시켜드릴 이제 종목은 과거에는 그 파인테크닉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예. 이 기업이 이제 작년에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인엠텍, 파인테크닉스 이제 각각 상장되어 있는데 오늘은 파인엠텍이라고 하는 기업 제가 직접 탐방을 다녀왔고요. 네. 이 기업의 주요 사업은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매출의 거의 70% 이상이 폴더블 스마트폰 부품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당분간은 같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보는 기업이니까 좀 잘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그 폴더블 스마트폰의 부품이라 하셨는데 특히 어떤 쪽 부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통상 우리가 힌지라고 많이 부르는 것 접히는 중에 부분? 네, 접히는 부분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동사는 그 내장 힌지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내장 힌지는 어떤 거냐고 봤더니 그 OLED 패널 있죠. 그 패널 네. 안쪽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납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에요. 반면에 외장 힌지라고 하는 걸 만든 업체가 있는데 바로 KH 바텍인데 이 업체는 고객사가 삼성전자 쪽입니다. 같은 아하. 그룹사 내지만 예. 약간 고객사가 다르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쪽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내장 힌지를 만드는 업체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도 폴더블 스마트폰은 출시가 됩니다. 지금 폴드 5, 플립 5 시리즈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조기 출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지금 발표했던 언팩 행사 그 시점이 대략 8월 초 정도였어요. 8월 9일, 10일 이때였는데 지금 예년보다 뭐 빨리 나온다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빠르면 7월 달에도 공개는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4월 중순이기 때문에 뭐 사실 한 달, 두 달 뒤에면은 뭐 시장에서 다시 한번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미리 탐방 다녀온 내용을 토대로 공부해보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아이폰에서는 폴더블이 안 나올까요? 아이폰 얘기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2025년 제가 추정하는 출시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2025년도에 나오면은 역시나 패널은 누구 걸 쓸 거냐면은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 걸 쓸 거죠. 예.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 내장 부품으로 들어갔던 내장 힌지는 파인 엠텍이 공급을 할 그대로 또 수밖에 공급을 없어요. 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요 내용을 추적을 하면서도 뭐 애플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들어올까 이게 아니고 들어오는데 언제일까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기다리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네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또는 26년도이고요. 애플은 사실은 자신감은 있어요.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제품만 내놓으면은 교체 수요는 나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뒤늦게 들어와도 시장을 가져가는 데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해지거나 시장 규모가 좀 커지면 그때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볼 때는 2025년이고요. 그 2주 전쯤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4조 1천억 정도 OLED 패널 만든다라고 네네. 투자 발표를 했는데 이게 다 애플향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투자 시기, 그다음 패널이 만들어진 시기를 따져보면은 결국 25년도에 애플 쪽 관련돼서 스마트폰, 폴더블 스마트폰 나오고 이때 내장 힌지 제가 볼 때 파인 엠텍이 공급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독점 공급의 지위는 계속 된다. 이런 점이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은 제가 한 5,500억 정도, 영업이익은 대략 한 5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보시면은 PER 한 7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IT 부품주들 지금 10배 미만의 거래가 돼요. 근데 동사는 이 스마트폰 시장 중에서도 폴더블 스마트폰은 계속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좀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타겟 PER을 15배로 잡았는데 그랬을 때 적정 주가는 대략 한 2만 원 정도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서서히 저는 비중을 늘려야 될 단계니까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매수에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아마 전환 청구되는 물량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는 수급상 기관이 지금 매도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다 나올 물량이니까 이거 다 나와가지고 0으로 찍히는 순간이 곧 옵니다. 제가 볼 때 2, 3주 내에 오니까 그거 물량 다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에 늦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토대로 공부해 보신 다음에 서서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작년 10월 7일 날 이제 상장이 됐네요. 맞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새내기 주식이고 이제 인적 분할을 한 거죠. 분할로. 네네네. 재상장을 한 거죠. 네. 재상장. 뭐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IPO 하면 늘 그렇다시피 그날 후루룩 걷다가 이제 또 다들 팔고 나면 밀렸다가 이제 거의 그 당시 레벨을 확인하고 또 우리 또 이정호 대표님 또 우리 방송 보시면서 또 이렇게 그거 했나? 또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여기 탐방을 가시면은 네네. 이렇게 실제 그 여러 가지 어떤 실무진들도 만나실 거고 뭐 이렇게 임원들도 만나고 네, 하다못해 맞습니다. 뭐 공장이 있으면 공장도 한번 보시고 다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거의 뭐 사실은 곧 단지가 다 공장이에요. 그래서 파인테크리스 근처에 그래요? 있는데 제가 사실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요 내장 힌지, 그러니까 폴더블 스마트폰이 벌써 나온 지가 5년째 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 한 번도 지금 외부로 공개된 적이 없어요. 저도 그날 가가지고 실물을 보기는 했지만 이게 자도 찾아봤더니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내장인지 하지만 아마 글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좀 개념이 잘 안 잡혀요. 네네, 단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데 그냥 단순히는 보니까 경첩이에요. 아주 얇은 경첩. 아하. 그렇게 생겼는데 그게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패널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겉에서 보이지가 안 보인다 않는 거죠. 이거지. 예, 그래서 저도 그날 가서 봤는데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요. 그 공간만. 봤더니 이제 거기에 내장 힌지가 있는데 요새 형태가 여러 가지 나온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보니까 동사는 다 선행 개발을 끝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힌지는 지금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발로 뛰면서 이렇게 탐방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어떤 데는 가면 아예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회사도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입니다. 지난주에 예, 갔다 온 예. 기업 보시면은 여기 노트북하고 스마트폰에 뭘 스티커를 붙여- 다 붙여요. 다 붙여요? 예, 혹시라도 뭐 찍을까봐 다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술 같은 거 유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죠. 예. 뭐 지수가 약간 하락 반전합니다만 그거 갖고 뭐 이렇게 걱정 늘어놓을 거는 없고 그냥 저기 뭐야 우리 오늘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전에 저희 지금 이제 기업 탐방 다녀온 종목 저희가 뭐 방송 예. 중에도 다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 자,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또 크존 앱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궁금하신 사항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저기 그동안에 이렇게 탐방 기업들 이렇게 소개해 주신 중에 우리 또 이재무 대표님 A에서 해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오늘은 휴비츠인데 네네. 이 최근에 엄청 뛰었어요. 아마 조용조용히 주가 급격히 올라왔을 그러니까. 겁니다. 시장에서 네. 뭐 거론도 안 했는데요. 지금 뭐 거의 한 50% 이상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 올라왔나 봤더니 요거 제가 그 2월 달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올해 그 신규 제품이 나올 거다, 신규 사업을 할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전시회 아마 이제 3월 달에 전시를 할 거다 이야기했는데 그게 최근에 뉴스로 나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자회사 중에서 오스비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3월 14일부터 18일 독일에서 열렸었던 그 세계 치과 의료 기기 관련된 전시에 참여를 했던 거고 여기에서 관련된 제품을 공개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뉴스화되면서 급격히 주가가 지금 관심도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기관 중심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특히 연기금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그게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좀 더 갈 수 있고요. 아마 휴비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안과 진단 기기 업체로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 모멘텀이 필요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덴탈 쪽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고 시장에 알렸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더 부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과용 진단기기 중심이었다가 덴탈이면 이빨 쪽이잖아요. 네네, 치과 쪽입니다. 훨씬 시장도 크죠.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휴비츠가 아니고 휴비스도 있더만요. 네네, 회사 이름이 너무 맞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회사다. 다른 회사는 휴비스는 제가 알고 아, 예, 있기로 예. 이 회사도 나쁜 회사는 아닌데요. 네. 화학 쪽일 겁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긴 한데 아마 이쪽 섹터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게 휴비츠입니다. 아 휴비츠. 엔터 쪽 하나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엔터 쪽도 흐름이 괜찮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 큐브 엔터, SM, 펜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 뭐 스튜디오 드래곤, 키스트 다 가는데 엔터 쪽 좋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저도 엔터주를 굉장히 좋게 보는데 일단 탑픽은 JYP 엔터라는 거 말씀을 꼭 탑픽이 드리고 JYP. 싶고요. 네네. 최근에 시가총액 순위도 올라왔죠. 맞습니다. 예. 제가 JYP 엔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뭐 SM만 봐도 알겠지만 JYP는 상대적으로 좀 경영진이 투명합니다. 네, 경영이 상당히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주주 입장에서 이런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IP라고 통상 요새 많이 부릅니다. 아티스트가 굉장히 라인업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뭔가 급격히 빠지거나 줄거나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JYP 엔터가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사실 이익 추정치 제가 한 석 달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말씀드렸을 때도 JYP 엔터가 급격히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많이 보시라 말씀드렸는데 여튼 최근에는 뭐 주가는 좀 잘 가는 편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이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 기대감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는 거고 아마도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엔 주가는 또 조정이 옵니다.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재료 소멸 관점에서는 주가는 빠질 건데 그 이전까지는 올라갈 거니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보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